기온이 오르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최악의 대기질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전체 6단계 가운데 5단계, 두 번째로 높은 상황 아닙니까? 결국 중국의 이 미세먼지들이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측면에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고농도가 발생하는데요. 지금처럼 중국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면 하루 정도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유입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상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일부터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가 이제 발생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이 가장 높은 날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아마 조금 약화되면서 7일 정도에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부 보도에서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하루에 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의 담배를 태우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버클리어스라는 비영리 과학자 단체에서 이제 도시대기오염하고 담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최근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 하루에 담배 6개비 정도 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민감군에 있는 이제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뭐 한 90%가량 차단할 수도 있습니까? 예, 마스크를 쓴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 흡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건강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스크의 그 정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들은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보건용 마스크,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들은 이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고요. 착용 시 주의사항만 잘 따른다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특히 의학계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차단 효과, 특히 이제 건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좀 건강상 좋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착용을 할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최근 미세먼지 그 고농도가 열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가 뭐 지난해에도 보면 3월에 굉장히 심한 그런 날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3월도 그럴 것으로 전망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3월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월 중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구름이 없고 이제 비가 없는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날씨 특성이 있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유입되거나 축적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작년에도 아마 3월 23일에서 30일까지 8일간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 지속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3월 중에는 이런 장기간 지속되는 미세먼지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보면 말이죠. 서쪽 지역은 굉장히 높고 동쪽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이른바 서고, 동저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그 고기압권에서 이제 유입되면 이동을 하는데 이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 보면 바람이 약해서 그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산맥들을 넘지 못하고 이제 충청도에 갇히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또 충청권 이동하면서 이게 또 더 축적되고 해서 최근에는 충청권 또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유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정체 현상이 될 텐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그 원인은 대략 몇 %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세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하고 이제 고농도시하고 구별되는데 이제 고농도시에는 이제 국외 미세먼지 비중이
국내보다 더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특히 그 고농도시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국외 미세먼지 농도가 기여도가 높긴 하지만 또 이후에 국내에서 정체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시에는 국외의 기여도가 훨씬 높고 네. 점차 이제 정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최근 며칠 동안은 뭐 한 7, 80% 이상은 훌쩍 넘어서는 겁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 2월 20일 같이 유입 시에는 한 70% 네. 이상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가 나타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점차 이제 국내 기여도가 올라가고 또 오늘 같이 또 국외 미세먼지 유입되면 70% 이상 이제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왜 국외 미세먼지라고 합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고 말이죠. 네, 저희가 국외라고 하면 중국이나 이제 네. 북한, 몽골, 뭐 러시아 등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국외 미세먼지를 세분해서 이렇게 그 현업에서 매일 이렇게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제 중국도 더 세분해서 지역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북한이나 몽골 쪽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국외 미세먼지라고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일 크겠죠. 예, 국외 중에서 네. 중국의 영향이 가장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대책들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존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책임과 비난이나 또 그 어떤 보상 요구하는 이런 이제 방식보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책임과 비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모두가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이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네. 손해배상, 뭐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소극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책임은 이제 그 책임에 따른 피해, 네. 국외 원령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국제법상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피해 보상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그 국외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저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도 어제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이제 그 비상저감 조치 네. 발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지자체장이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도 지자체장은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업 시간 단축하거나 또 학교 휴업이나 뭐 휴교나 휴업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지자체장과 함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비상 저감 조치의 한계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노후 경유 차량 좀 네. 줄이고 홀짝 뭐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쉽지 않습니까? 네, 석탄 화력 발전 같이 발전의 비중이 뭐 네. 전체 미세먼지 한 14% 정도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큰데요. 특히 또 충청권에 우리나라 발전소 절반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전북 같은 호남권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시에는 이제 그 노후 오래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을 중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발전 상한제를 통해서 화력 발전소의 그 배출량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부와 또 산자부 같이 이제 부처 간의 협력이 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뿐 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장임석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